안녕하십니까, 전국의 낚시왕 여러분, 낚시왕 로빈입니다. 오늘은 심해 대왕 갑오징어 낚시 채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. 제가 항상 이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비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, 정말 많은 분들이 채비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안 보세요. 채비를 선택하는데 별 생각 없이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, 물론 뭐 잘하신 분들은 직접 만들어 쓰시겠지만, 제가 이제 배를 타면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채비를 갖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첫 번째로, 이 채비는 간결해야 됩니다. 간결. 이 낚시 줄과 도래 말고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. 도래도 이 원줄과 연결하는 도래 하나, 뽕돌을 연결해주는 도래 하나, 그리고 이 애기를 연결한 도래, 이렇게 딱 3개만 있으면 됩니다. 이 중간에 무슨 뭐 삼각 도래가 있네, 무슨 Y자 도래가 있네, 뭐 튜브가 껴있고 뭐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. 조류를 많이 타고, 이 갑오징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력이 굉장히 좋은 어종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뭐가 주렁주렁 달려있다? 이 갑오징어는 이 사람이 그걸 보는 거랑 똑같이 그걸 봐요.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의 의심이라도 더 하겠죠.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이 기둥줄과 가지줄은 오로지 매듭으로만 되어 있어야 입질 신호 전달이 빠르고 조류를 덜 탑니다. 조류를 덜 타면 당연히 입질 파악하는데 더 좋고요. 그래서 채비를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채비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우선 도래. 도래는 이렇게 생긴 도래가 유리해요. 이게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조류를 확실히 덜 타고, 이 갑오징어 눈에도 최대한 덜 띄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도래를 쓰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, 어떤 채비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자, 여기 보면은 이 도래의 요 앞부분, 이 도래의 앞부분 요것만 있고, 그 중간에 이 롤링 도래가 없는 채비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거는 쓰시면 안 돼요. 왜냐면은 애기를 내가 뭘 쓰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, 이 애기 중에서도 쉬림프 타입 이렇게 돼 있는 애기들, 이 앞부분 고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정이 돼 있습니다.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롤링 도래가 없으면은 이 애기가 뭐 이런 식,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유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면 반드시 롤링 도래가 포함되어 있는 걸 쓰셔야 되고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가지줄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작년에 제가 배를 타면서 이 배에서 거의 뭐 저만 잡으니까 저는 좀 그랬거든요. 이제 내가 제일 많이 잡아, 내가 역시 낚시를 잘해, 이런 생각이 드는 것보다 되게 주변 분들이 조금 안타까웠어요. 그래갖고 그때부터 주변 분들한테 제가 채비를 다 일일이 만들어서 드리고 했거든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채비 받아서 쓰신 분들 분명히 여러분 계실 거예요. 그때부터 그분들이 갑오징어를 막 낚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저 역시도 뿌듯하고, 그분들도 저한테 이제 고마워 하셨고, 이 가지줄의 길이는 사실 뭐 현지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은 가지줄이 길면 길수록 좋다, 1m 이상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시는데, 사실 그렇게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1m를 가지줄로 줘버리면은 입질 파악하는 게 좀 느리고 좀 둔해져요.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입문자분들이나 초보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이제 너무 짧아버리면은 입질이 안 들어와요. 애기의 액션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깊은 수심에서 입질이 오히려 안 들어와요.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하냐? 제 경험에 이제 봤을 때는 한 50cm에서 60cm 사이가 가장 좋았어요. 뭐 그 중에서 고르자고 하면은 60cm 정도, 한 이 정도 되는 길이죠. 60cm면. 자,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자, 이게 제가 지금 가지줄하고 기둥줄을 같이 잡고 쭉 당겼는데요. 자, 이게 기둥줄이고 이게 가지줄이에요. 근데 기둥줄이 더 깁니다. 무조건 길어야 돼요. 기둥줄이 최소 10cm 이상 차이가 나야 됩니다. 딱 이렇게 둘 다 잡았을 때, 자, 여기가 기둥줄, 여기가 가지줄이에요. 이 정도 차이 나야 되는 이유가 왜냐면, 이 채비를 바닷속에 내릴 때, 자, 애기를 끼고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기둥줄이 이렇게 돼 있고 가지줄이 한 이 정도에서 딸려 내려간단 말이에요. 이렇게. 근데 이 가지줄이 기둥줄보다 길다. 여기 위에 뭐예요? 원줄이죠. 합사죠. 이렇게 내려오면서
바늘이 합사에 걸릴 때가 있어요.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타이밍에는 낚시 망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기둥줄이 길고 가위줄이 짧다. 그럼 막 내리다가 뭐 걸릴 수도 있어요.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데, 이 카본줄에 바늘이 걸리면은 이 바늘이 카본줄을 콕 하고 찌르는 게 아니고 살짝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낚싯대를 탁탁 하거나 뭐 액션을 이렇게 주다 보면은 얘가 쏙 하고 빠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걸릴 위험이 없어요. 다시 돌아가서, 자, 기둥줄이 짧고 가위줄이 길고 그 위에 이제 합사줄인데 걸리잖아요. 그러면 이게 한번 콕 박히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엉키고 돌고 막 해갖고 진짜 뭐 채비를 잘라내든 원줄을 잘라내든 그래야 되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. 이 채비를 만드시거나 구매를 하실 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기둥줄이 가위줄보다 길어야 된다. 뭐 예를 들어서 가위줄이 60cm다 그러면은 기둥줄이 뭐 70, 80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. 이해되셨죠? 사실 이런 거는 어디서 잘 이렇게 알려주거나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. 이렇게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단차로 넘어가 볼까요? 단차. 갑오징어 낚시 채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단차예요. 이 갑오징어는 이 바닥을 이렇게 걸어다니는 애가 아니고 뭐 문어나 쭈꾸미처럼 이렇게 떠서 유영을 하는 애란 말이에요. 한 10cm에서 20cm 정도를. 근데 뭐 당연히 갑오징어와 다르겠죠. 어떤 애는 10cm 있을 수 있고 8cm 있을 수 있고 17cm 있을 수 있고 뭐 21cm 있을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평균값을 봤을 때는 한 10에서 2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, 보통.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단차는 두 가지예요. 5cm와 20cm. 아니 10cm에서 20cm라더니 뭔 5cm예요? 라고 하실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죠. 왜 5cm를 말씀을 드리냐면, 자, 이게 바닥이에요. 채비를 이렇게 바닥에 내리면은 뽕도 이렇게 닿겠죠. 이 5cm는 이런 낚시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. 자, 바닥에 닿죠. 근데 살짝 띄워요. 이렇게 살짝 띄워서 끝보기 낚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낚시하는 게 입질 파악을 좀 더 수월하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5cm를 하는 거예요. 자, 단차가 5cm가 있고 한 이 정도 띄우면 이제 10cm가 되고 더 띄우면은 뭐 15cm가 되고 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띄워서 낚시를 할 때 주로 5cm 단차를 사용을 하고요. 물론 띄우지 않고 뽕돌을 바닥에 대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고 조류가 약할 때 바닥층에 있는 갑오징어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5cm를 씁니다.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? 그리고 20cm 단차 같은 경우는 기본 단차예요. 우리가 이제 뽕돌을 바닥에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찍든 이런 식으로 찍든 바닥을 찍고 낚시를 할 때 기본적인 단차가 20cm고, 조류가 약간 있을 때 3월 이상 조류가 좀 빠른 편일 때 단차를 20cm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입질 받는데 좀 더 용이합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 심해 대왕 갑오징어 낚시를 하실 때 오모리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단차가 없이 채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아니, 우리는 단차를 주지 않고 뽕돌을 바닥에 띄워서 입질 파악을 합니다. 그러면은 단차를 안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? 라는 질문을 하실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5cm 단차를 말씀을 드리냐면, 우리가 이제 채비를 물속에 내리면은 기둥줄이 이렇게 내려가고 가지줄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. 한 이 정도 각도,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게 수심이 최소 80에서 90이에요. 그럼 이 뽕돌이 물살을 가르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얌전히 내려갈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뽕돌이 돌아가요. 이렇게 뭐 이쪽으로 돌든 이쪽으로 돌든 돌아가요. 그러면서 이 기둥줄과 가지줄이 엉키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러면 문제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, 이게 엉키고 뱅글뱅글 감기면서 가지줄에 달려있는 애기의 바늘이 기둥줄에 걸리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. 그런데 단차를 5cm라도 주잖아요. 그러면은 이 뽕돌이 돌아가면서 이 가지줄과 기둥줄이 엉키는 것을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막아줍니다. 그러면 당연히 채비가 엉키지 않고 이러면은 우리 채비가 바닥에 이제 안착을 했을 때 이 기둥줄과 가지줄이 이렇게 좋은 각도를 유지하면서 유영을 하고, 그에 따라 갑오징어 입질이 훨씬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바로 직접 보여드릴게요. 우리가 채비를 물속으로 내릴 때 이 뽕돌이 돌아갈 것이며,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둥줄과 가지줄에 어떤 영향을 입히는지 제가 단차가 없는 채비와 단차가 5cm라도 있는 채비를 지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자, 이 단차가 없는 애를 갖고 뽕돌을 돌려볼게요.
이제 줄이 말리죠. 이렇게 보셨죠? 이번에는 단차가 5cm가 있는 애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가 지금 아까처럼 안 말리죠? 자,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채비를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은, 첫 번째는 이 라인과 돌의 3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 좋다. 두 번째, 가지줄은 길수록 좋으나 너무 길면은 입질 파악이 좀 둔해지므로 60cm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. 세 번째, 단차는 조류와 낚시 방법에 따라서 선택을 하며, 물때가 느리거나 아니면 뽕돌을 바닥에 살짝 띄우는 끝보기 낚시 또는 그런 식의 낚시가 입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단차를 5cm만 주시고, 그리고 사물 이상의 빠른 물때 또는 기본적인 갑오징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단차를 20cm 정도 주는 것이 가장 좋다.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대한갑오징어 낚시는 채비 손실이 별로 없는 낚시예요. 바닥에 걸려서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, 옆 사람하고 줄이 엉켜서 채비를 잘라내는 경우 외에는 채비 손실이 거의 없는 낚시입니다. 그래서 기존에 뭔가 막 주렁주렁 달려있는 채비를 쓰시던 분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채비를 만들어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돼 있는 채비를 구매를 해서 써보세요. 아마 그 전에 사용하시던 채비를 사용하는 거하고 조가 차이가 최소 2배 이상은 날 거예요. 자,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이 전국의 낚시왕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